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향신문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우파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차고 넘쳐 이미 주류가 되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왜 좌파 매체인 경향신문이 발칵 뒤집어졌겠습니까? 경향신문 국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 이미 주류가 됐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 구구 유튜버를 추종합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비판 이론을 공부한 이 학자는 국우 이념에 빠진 아들을 끈질긴 설득 끝에 구출해냈다는 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정말 그의 말처럼 구구적 이념에 물든 10대 남성 청소년들이 흔하디 흔할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 전국에 사는 고등학생 남녀 10명을 만났다. 이 중 4명은 실명 혹은 활동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린 6명은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그들은 말했다. 소수자 혐오 등 극우파 세계관이 학교 내 주류인 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초여름이었다. 수도권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은어를 꺼리낌 없이 쓰고 있었다. 마침 여성 교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그때 한 학생이 불쑥 끼어들었다. 선생님, 뺨이에요? 선생님, 뺨이 맞죠?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페미니스트 맞지? 그 대답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때 그 교사는 몰랐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해당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모두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위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다. 국우 사이트 신남성연대 게시글을 보고 누군가 청원에 글을 올린 것이다. 그 교사는 이미 사이트에서 페미라는 낙인과 함께 실명, 학교, 소속 등이 노출돼 조리 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게시글에는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댓글이 수두룩이 달렸다. 교사는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앓았다. 해당 교사 A씨는 신남성연대에서 수모를 겪는 선생은 나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우에 대한 학계의 통일된 개념 정립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우파 세계관의 특성은 차별, 배제, 반평등으로 좁힐 수는 있다. 한국의 우파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기반으로 결집하는 게 특징이다. 페미니스트란 한마디에 선생님을 불특정 다수에게 언어 폭행을 당하도록 유도한 것은 철없는 소년의 짓궂은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구구적 활동이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광주든 어디든 차이가 거의 없다. 국우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남녀, 계층, 성적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성 B씨 17세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는 게이 XX 너 뺨이지 너 빨갱이지 이런 찌제명 찌찌 같은 표현을 악의가 담긴 욕으로 쓴다기보다는 친구들끼리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10대 남성들은 혐오 표현이나 국우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까?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그룹 채팅방을 보여주었다. 같은 반 동성 친구 5명이 모인 해당 채팅방에서는 한 친구가 부엉이 바위 간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채팅방에는 그 친구가 올린 국우, 혐오 영상이 많았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한 노알라 영상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찌제명, 형수 욕설 등이라고 놀리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다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형수 찌제명이라고 거려요. 두 손으로 뭔가를 찢는 신용도 하죠. 그냥 별뜻 없이 추임새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이것이 대세가 돼 버렸어요. 결코 막을 수 없어요. 라고 B씨는 말했다. 강원도의 고등학생인 C씨 18세. C씨는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인 DEFC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등을 즐긴다. 이들은 게임할 때 음성 대화를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이용하는데 그런 표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 예컨대 게임 롤을 할 때 탈론이란 캐릭터가 벽을 넘어 이동하면 이재명 했다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그들에 대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많다고 했다. 또한 롤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략적 팀 전투, 롤터 체스 게임에서는 계엄령이란 기술을 쓰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나오면 CC와 그의 친구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윤석열이 떴다, 계몽령이 떴다 라고 말한다. 구구적 표현을 유의의 대상으로 삼는 건 인정 욕구와 결부돼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국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며 반 애들은 국우화한 학생의 말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려고 한다. 남성 문화에 편입하기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과정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다. B씨는 친구가 국우 영상을 올리면 눌러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는다고 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이런 영상에 반응하는 B씨의 친구들은 수없이 많다라고 말했다. 학교에 인기 많은 남자애가 있어요. 말 잘하고 웃기고 축구 잘하고 여학생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다 알죠. 걔가 우파 영상, 소수자를 조롱하는 영상, 여성을 대상화한 영상을 좋아한다는 걸요. 제 친구도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쪽 무리와 어울리면서 그런 우파 영상을 공유해야 동성 친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우 유튜버들은 10대들에게 구구적
정치 이념을 주입한다. CC와 FC는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계정 등을 본다고 했다. 반면 EC는 뉴스도 보지만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좀 더 이슈를 깊이 알고 싶을 때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찾는다고 했다. EC는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로 호밀밭의 우원재, 천조국 파랭이 등을 언급했다. 호밀밭의 우원재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유튜버, 천조국 파랭이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분류된다. 정성산 TV 좀 봐야지, 정성산 TV. 왜 정성산 TV를 안 봐? 이 씨는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조곤조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 똑똑해 보인다고도 했다. 이들 채널은 탄핵 국면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상을 다수 올리고 있다. 호밀밭의 우원재는 국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아픔과 혼란을 주는 게 누구라고 보냐하며 진짜 내란과 외환이 있었기를 바라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영상 등을 게재했다. 천조국 파랭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감성, 선동뿐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좌빨 판사,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말한다. DC는 젊은 여성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슈퍼미 소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끔 보는데 이 역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유튜브 채널은 군부 독재 시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특히 젊은 여성 정치인, 페미니스트,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영상 등을 다수 올려 확산시킨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G씨, 17세 G씨는 2020년 인터넷 방송인 랄로가 한 일명 제육볶음 발언이 학교에서 관용어처럼 쓰인다고 말했다. 여성은 한밤중에도 남성이 원하면 제육볶음을 요리해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보는 것이다. 수영씨 18세 가명. 수영씨는 전국 학생수호연합 광주 지부라는 곳이 대표적인 극우 성향 학생 조직인데 그쪽에서는 남성 우월주의도 함께 내세운다라며 마초적 남성과 안티 페미니즘이 한데 엮여서 담론이 돼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극우 유튜브를 보지 않는 10대에게까지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입된 지 오래다. CC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과하게 PC, 정치적 올바름, PC를 강조한다. 게임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바뀐다. PC 번복이 너무 많다. 그런 캐릭터를 선택했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도 학생도 극우적 세계관의 문제의식은커녕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쉬쉬하면서 학교가 정치 무균실이 된 지 오래다. B씨는 당시 학기 말 고사였는데 한국사 시험 범위가 근현대사였다. 군부의 계엄령 등이 시험 범위에 포함돼 공부하고 외웠는데도 정작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마디 말도 없었다라고 했다. FC는 정치와 법, 과목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번 계엄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같았다. 계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애붕씨는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김준영 씨는 18세. 경제나 사회 시간에 관련된 정치 얘기가 언급되면 웃음이 나온다. 선생은 눈치를 보고 애들도 그런 걸 말해도 되느냐며 꺼린다고 말했다. 건강한 논쟁이 없는 견해 빈틈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나르는 왜곡된 정보가 고일 수밖에 없다. 교사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자칫 정치적 이야기를 했다가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됐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C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수업 중 국민의힘을 비판한 한 경제 교사를 해고해야 한다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비상계엄을 설명하기 위해선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학생이 정치적 중립이 있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극우적 세계관이 문제없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성인이 되어 학교 밖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극우라고 청소년을 일괄 지칭할 수는 없어도 혐오를 학습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는 대학에 와서 그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대학에서도 이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현재 학교에서 불고 있는 우파 현상, 극우적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차고 넘치며 이미 우파적 세계관은 주류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구.